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죠. 14주차 환경 문제와 ESG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환경 문제의 원인, 해결책, 그리고 분야별 정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제 지구적인 환경 문제들의 성과와 한계, 특히나 기후변화가 가진 실패의 과정들을 저희가 들여다봤는데요. 자, 14주차에는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볼 겁니다. 이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꼭 국가, 정부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밖에 중요한 주체가 기업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환경 대응,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국가를 녹색화할 것인가 라는 이제 세 가지 토픽이 우리 수업의 마지막 14주차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역사적 과정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업이 무엇인지 관련된 인증이 있습니다. 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ESG 경영. 자, 이번 수업 시간의 제목이죠. 환경 문제와 ESG라고 통칭하는 친환경 경영과 관련된 논의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기업은 전통적으로 과거의 기업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겁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고 있죠.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결국은 돈을 버는 거고요.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죠.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SK텔레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저희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틀리지만 이 세 개, SK, 삼성, 현대, 모든 기업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그렇죠? 돈을 버는 것. 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기업의 목적은 하나. 그냥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21세기 현대사회 기업은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로 좀 더 확장돼서 의미가 넓어진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기업은 역사도 짧은 편이죠. 그리고 특히나 해방 이후 1945년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벌 기업 미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의 기업 집단들, 삼성, LG, 현대가 앞에 딱 스마트폰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삼성 건설도 있죠.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있고요. 물산도 있고요. LG도 마찬가지고요. 전자, 화학 다 있죠. 현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공업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이런 기업 구조의 특징. 을 재벌이라고 하죠. 한국의 유일한 독특한 경제 구조라고 해서 아예 외국 사전에도 재벌로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일본에도 비슷한 개념의 자이바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약간 다르고 그대로 쓰이고 이제 우리 한국은 재벌이라고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사전에 등재될 정도입니다. 자, 독점적인 이제 기업 집단들이 있는데요. 자, 한국의 이런 기업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제는 1980년대 이제 성장을 하면서부터 민주화 열풍이 불고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이루어졌는데 2015년에도 이제 이런 비판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재벌 기업들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규모에 맞는 경쟁과 그리고 기술 발전과 마케팅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돈벌이에 연연하고 있는 천박한 자본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죠? 비정규직, 그다음 하도급 업체 강탈하는 이런 것들 벗어나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는 그냥 돈만 버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또 그에 걸맞는 책임도 져야 된다. 사회적 가치, 그 중에 이제 일부 돈과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자, 옆에 있는 표에서는 국제기구들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주장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월드뱅크, IMF, OECD, ILO, EU, UN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포용적 성장, 기회 평등, 그죠? 그리고 인적 자본의 강화, 그리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의 최소 기준 정립 등등 여러 가지를 기업이 책임져야 될 또 하나의 역할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 유엔에서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경제, 사회의 순환적 발전. 우리 수업 시간에 초반에 배웠던 지속 가능 발전이 또 기업이 맡아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책임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기업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아예 CSR이라는 약자로 통칭이 됩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고 일종의 경영 전략으로도 간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 정의도 있지만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위원회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기업이 윤리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지고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 밖에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근로자와 그의 가족, 지역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노력하는 것들도 있죠. 자, 여기는 뭐 기존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도 이미 해오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경제 발전, 근로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우리 울산에 가보면 그냥 느껴지죠. 울산은 현대자동차의 도시예요. 그렇죠?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고 그 가족들 위한 도로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렇죠? 사회 전반의 삶의 질, 울산의 삶의 질이 높은 게 이제 현대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전에도 좀 잘 해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밖에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제 사회적 책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리한 피라미드가 바로 이 그림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고요. 먼저 기업은 경제 주체죠. 그렇죠?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00원 주고 한 제품을 구입한다? 그럼 그에 걸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야겠죠. 자, 경제적 책임이 있고요. 뭐 1,000원어치만큼 제공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제품을 썼는데 문제가 생겼다. 붕어빵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고 식중독에 걸렸다. 저는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 자, 그거는 생산자로서, 기업으로서 져야 될 법적 책임. 이걸 이제 민법에 정의된 바가 있겠죠. 자, 다음 도의적 책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보통 전통적인 기업들도 책임을 집니다. 경제적 책임, 10,000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1,000원어치 값밖에 안 한다. 자, 그럼 분명히 당연히 거래가 안 되죠. 자, 경제적 책임 좋았고요. 법률에 의거해서 생산자가 안전성을 담보해야 된다. 자동차 사고 안 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작동을 해야 된다. 폭발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법적 책임 다 졌습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사회적 책임에서는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 바로 기업이 윤리적으로 도의적인 책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재난이 발생했다. 울산에 재난이 발생하면 현대자동차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도와야 되는 도의적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기부돼야 되는 자선적 책임까지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인식 수준이 어떤가를 갤럽에서 조사를 했고요. 전 세계 국가들의 사회적 책임 관련된 조사도 하고 한국에 또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CSR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전 세계 평균보다 한국 좀 높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용하는 기업 브랜드의 CSR 행동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도 세계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나의 구매 결정이 기업의 CSR에 영향을 준다도 역시나 좀 높은 편. 그렇죠?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보다는 약간 더 높게 CSR, 이제 기업의 책임과 관련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의 CSR,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원칙들을 세분화시켜 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인권 주로, 그리고 노동, 환경, 반부패라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인권을 보호해야겠죠. 아동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부당한 가격 청구, 뇌물 이런 것들도 받으면 안 되겠죠. 뭐 아프리카 개도국 등에서는 독재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정당한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관계, 결사의 장유, 강제노동을 배제하고 아동노동도 하지 않는다 등등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세 개 항목이 우리 수업과 관련되는 바로 환경적 책임이 포함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어난 환경 책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선도해야 된다라는 게 CSR의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런 기업의 CSR 관련해서는 아예 국제 표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기구가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이고요. 이 기구는 1947년에 성립이 돼서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국제의 기업과 관련된 표준들을 다 정립하고 정리하는 거.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나라마다 다 틀린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공통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조직입니다. 자, 이 ISO에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표준을 2010년에 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준비하는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한 10년 정도. 그죠? 준비 기간이 4년,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6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최종적으로 기업이 이 정도면은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항목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2010년에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설명의 책임, 그죠? 하나하나 다 꼼꼼히 말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 겸용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숨기고 폐쇄하지 마라. 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요. 노동조합, 하청업체,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법을 당연히 준수해야겠죠.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동, 규범도 존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범인류적인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자, 요런 7가지가 사회적 책임의 하위 원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광범위한 원칙들을 이렇게 7개로 세분화시켜 놓고요. 이 사회적 책임이 다루고 있는 7가지의 핵심 주제 분야, 필드, 섹터가 있게 되는데요. 자, 주로 기업 내 조직 관리, 그죠?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반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노동 관행, 그죠? 일하는 것들, 근로시간, 탄력 근무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성, 자재를 구입하거나 처리할 때에 대한 불공정이 없는지, 그다음 소비자와의 관계, 그죠?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을 처리하는 거, 그다음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환경이라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주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나라별로 이런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자, 일본, 영국, 그리고 프랑스, 유럽과 미국에서 100대 기업들, 각 나라별 100개의 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어떻게 발간하고 있는지로 체크를 해보면 2002년에는 일본과 영국이 72%, 50%, 자, 미국은 30%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2010년, 2011년이죠. 2010년에 ISO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된 표준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26,000입니다. ISO 26,000이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죠. 하고 나니까 굉장히 빠르게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유럽 선진 국가들, 그리고 미국도 83% 정도,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다 준수하고 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을 보도록 하죠. 자, 한국은 2002년에는
사회적 책임이란 게 그런 게 있어? 뭐 그걸 보고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LG, 현대 아무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2011년이 되니까 와, 이거를 표준이 만들어지는구나. ISO 26000으로 딱 규정이 되어져 있구나. 자, 이걸 준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활발히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1년 뒤에 규정이 마련된 지 1년 만에 한국은 절반 정도가 사회적 책임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공개하게 됩니다. 자, 기업들도 이렇게 큰 기업들은 알아서들 사회적 책임 관련된 것들을 리포팅하고 공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들도 자신의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가 전략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은 국가 전략을 발간한 곳 등입니다. 자, 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 국가도 발간을 했고요.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 국가들은 발간한 국가고요. 국가 사회적 전략을 만들고 있는 곳. 자, 앞에 일본은 100대 기업들은 굉장히 빨랐죠. 근데 우리 일본 정부는 좀 느린 편이네요. 그렇죠? 이제 막 만들고 있는 나라로 파란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비정부 조직들이 하고 있는 곳들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회색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곳들이죠. 자,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 큰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자, 국가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수업의 주제는 이제 환경 문제죠.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환경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국제표준기구에서는 환경 관련된 인증이 더 빨리 있었어요. 1996년에 앞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 2010년에 표준이 마련이 됐죠. 그 전에 이미 환경과 관련된 규격은 더 빨리 만들어졌어요. 사회적 책임보다 환경 인증이 더 빨랐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책임이 26000이었죠. ISO 26000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면 환경은 ISO 14000, 숫자가 작죠. 자, 근데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더 유명한 ISO 표준은 ISO 9000이에요. 품질 표준이에요. 전자제품은 뭐 안정적이어야 된다. 뭐 우리 USB 같은 경우에도 뭐 호환도 돼야 된다. 뭐 케이블 잭마다 다 틀리죠. 한동안 아이폰은 자기 잭 따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C타입으로 같이 쓰게 됩니다. 표준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이폰도 이제 굴복하고 표준에 맞추게 되는데요. 자, 이런 품질 관련된 표준이 ISO 9000이고요. 자, 이게 훨씬 더 유명해요. 이거는 품질을 표준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이런 ISO 9000 인증들을 받지 못하면 판매가 안 돼요. ISO 9001, 9011 등등등. 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더 유명하고요.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나중에 발간된 기준들이고, 환경 관련된 인증은 ISO 14000이고, 여러 가지 관련 기준들이 같이 묶여져 있고요. 시리즈라고 불리고요. ISO 14001, 14004는 환경 경영 관련된 인증이고요. 그 중에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는 14090 시리즈로 같이 표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 경영 관련된 국제표준은 더 빠르게, 사회적 책임보다 더 빠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제표준기구의 환경 경영 인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보면, 자, ISO 9000은 기업이 수출하려면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ISO 9000은 1996년에 인증을 받은 업체가 대기업 200개, 중소기업 1000개, 대한민국의 총 1400개의 업체들이 ISO 9000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5년, 10년 뒤에 보면 10배로 늘어났죠. 대기업 360개, 그대로고요. 중소기업이 좀 더 늘어났네요. 중소기업이 1000개에서 13,000개, 총 14,000개 정도 업체들이
ISO 9000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반면에 환경 인증 ISO 14000을 받은 업체는 90년에 비교해 보면 대기업 중에 33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0대 기업도 다 안 받았죠? 중소기업은 더 안 받아요. 뭐 환경 이런 게 뭐야? 우린 돈 벌기 급해. 그렇죠? 중소기업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업체가 20개밖에 없었어요. 총 한국에는 54개 업체만 ISO 14000 인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260개. 그렇죠? 자, 품질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대기업들은 거의 다 받았죠. 중소기업도 우리는 좀 작긴 하지만 시대에 뒤처질 수 없다라고 해서 중소기업도 4,000개. 그래서 자, 물론 2005년에도 품질 표준인 ISO 9000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5,00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거의 이제 우리가 이름 알 만한 업체들은 다 환경 경영 인증들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상황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2005년에는 ISO 14000 환경 인증에서도 그렇고 ISO 26000에서도 사회적 책임 인증에서도 환경 문제가 포함이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표준 환경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2020년부터 상황이 또 바뀝니다. 지금은 ESG 경영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ESG 경영은 요 세 개 단어의 약자를 그대로 따고 있어요. 그죠? E는 바로 환경이고요. S는 사회, 그리고 G는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단순한 돈벌이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 당연히 고려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 평등, 인권, 노동, CSR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죠. 또 하나 지배구조. 그렇죠? 재벌이 독점적으로 하거나 가족끼리 물려받거나 이런 건 드라마일 뿐이고요. 이사회 그리고 투명한 보고 등등도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라고 간주가 됩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주로 확산하게 됐던 게 바로 2020년 이후예요. 굉장히 최근이죠. ISO 14000이 1996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2010년이었는데, 그리고 10년 뒤부터 ESG 경영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앞에서 CSR도 개념이 등장하고 준비하는데 10년이 걸렸고,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제정이 됐죠. 자, ESG는 이제 2020년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아직 평가가 표준화되지 않았어요. 평가 기관들이 있긴 한데 표준화되지 않고 그냥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각자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자, ESG 기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보면 이렇게 ESG 평가 모형도 만들고 있고 평가 지침 규정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ESG 기준원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한국에서 ESG는 2020년에 등장했다 그랬죠? 자, 근데 보면 99년부터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보면 여긴 ESG가 아니죠. 그냥 지배구조였고요. 자, 실제로 이 기관의 이름이 원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그죠? 재벌 같은 구조가 아니라 너무 천민자본주의니까 가족이 그냥 다 세습을 하고 아들이면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고 이게 근대적이지 못하죠. 자, 이런 구조를 타파하고 주식회사로 의사결정들을 하고 이사회가 투명히 운영되고 자, 이런 걸 평가해 오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99년, 2003년까지는 이런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로 평가해 오다가 그리고 ESG가 등장하니까 2010년부터 ESG 평가하는 것들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 업체도 이름을 아예 기업지배구조원에서 ESG 기준원으로 바꾼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준들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아직 통일된 국제 표준이 없다 보니까 이 기준원에서 나온 자체 기준은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전체 통합 등급 그래서 부여를 하고 있고요. 환경 부분 등급 이렇게 색깔을 초록색으로 주고 있고요. 그 안에 A, B, C, D 평가를 하고요. 사회 부분은 이렇게 민트색이고요. 지배구조 부분은 하늘색으로 해서 여기다 평가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평가 결과들을 한번 통계를 내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데는 없고요. 그죠? 그리고 A, 그 다음에 B는 여기 초록색부터 B가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C가 좀 많은 편이다. D는 좀 없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보면 또 좀 달라지죠. 지배구조 평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B가 제일 많죠. B 적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D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전반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ESG 경영을 보면은 지배구조는 많이 개선됐어요. 재벌구조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한국은 많이 투명해진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환경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의 기업들은 온실가스나 수질오염이나 폐기물이나 친환경 경영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의 사례들을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ESG를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SK예요. 2021년 SK의 최태원 회장은 ESG는 규제가 아니다.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기회다라고 잡아야 된다라고 대한상공회의소에 취임하면서 SK만이 아니라 전체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ESG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자, 그리고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본인 기업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년 뒤에는 2023년에 SK는 바로 ESG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보면 AAAA 그렇죠? 한국에 딱 3개밖에 없는 최고 등급 받은 데 중에 하나가 바로 SK일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SK 홈페이지 들어가서 ESG 경영 관련된 검색해보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ESG라고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 SK라는 그룹의 재벌 안에 여러 가지 주식회사, 텔레콤, 넷트윅스, 그다음 SK가스, 케미컬 여러 가지가 있죠. 각각의 자회사들의 지속가능 보고서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클릭. 나중에 졸업하고 여기서 일해볼까? 과연 내가 일할 기업들이 친환경적인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공개가 되어져 있다.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우리 경북대 안에도 들어와 있는 신한은행이 있죠. 자, 신한은행도 지속가능 경영 ESG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여기도 신한금융그룹, 은행 말고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하죠. 보험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걸 같이 합니다. 자, 여기 신한금융그룹의 ESG 하이라이트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자, 들어가 보면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ESG 테이블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신한금융은 환경, 사회, 그 다음에 지역의 거버넌스 구조 등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환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로 카본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녹색 금융, 그리고 환경 경영, ISO 14000 시리즈 인증도 받았죠. 그다음 친환경 리더십도 하고 있고요. 정보도 공개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느껴지는 사례들은 아마 여러분들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을 해보시면 종이 거의 안 쓸 거예요, 지금은. 종이 통장 이런 거 거의 없이 다 전자로 해서 종이 사용량을 줄였고요. 달력주 1년에 한 번씩 주곤 하게 되는데 보면 다 재생용지 혹은 지속가능한 산림 벌채를 통해서 구입이 된 목재로 만든 달력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신한금융이 앞서 나가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기업은 주로 오염의 주체였죠.
울산에서 공장을 만들고 폐수를 방류하고 쓰레기가 넘쳐나게 하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이런 주체로 알았는데,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제 환경 오염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사회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자, 이때 ISO는 환경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14,000, 26,000 시리즈로 표준을 만들어서 이걸 다 지켜라. 한국이건 미국이건 일본이건 요구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더 확장돼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까지 하는 ESG 경영으로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게 지금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기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업의 환경 대응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적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한 주체가 기업만 있는 게 아니죠. 시민들,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직접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뿐만이 아니라요. 그런 시민들이 해나왔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의 NGO의 역사, 그리고 변천 과정, 최근의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